저의 주력 매매 하나는 지겹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매매를 합니다. 상승 이유, 악재 호재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충 그럴싸한 뉴스 하나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안정성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있는 스윙 종목들을 모아놨는데 한 가지 종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일단 분류를 했으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급등한 다음에 첫 출발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분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매를 할 때 이런 상황들을 좋아합니다. 두산중공업 같이 갑자기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하룻밤 불장난이었으면 주가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급등주들 해먹을 거 다 해먹으면 1차 상승 제대로 나오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데, 차트가 좀 보기 싫을 정도로 무너지면서 황금선 깨는 건 기본. 황금선을 깨면서 지금쯤 주가가 한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정상인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황금선, 5일선 이거 두 개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으며 그 다음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생각도 안 했지만 5일선 위에서 진정이 된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으며, 뭐 손절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 쳐봤자 종가 기준으로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할 때, 좀 캔들이 무너지면서 보기 싫게 마감을 할 때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3%? 차트가 좀 보기 싫게 무너지려면 한 24,300원 정도, 3%보다 훨씬 많긴 하겠지만, 대신에 이게 적중해서 올라갔을 때 하루에 10%도 우습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5분선, 이 5일 계속 헷갈리는데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최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 정상은 그냥 황금선 깨고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서 거래대금 3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투자 경고까지 해제가 되면 다시 거래량이 몰렸을 때는 변동성이 또 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종목이 관심 종목에 무조건 있을 겁니다. 만약에 5일선이랑 황금선 깨서 차트가 보기 싫게 무너졌으면은 뭐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용으로 또는 계속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을 겁니다. 자, 스윙 관심주로 넘어와서 먼저 현대 로템입니다. 외국인들이 40만 주 들어와서 이게 단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신경 쓰였는데 또 그대로 나갔습니다. 진짜 지겨울 정도로 단타를 치고 있는데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단타이긴 하지만 뭐 제가 매매를 해봤자 뭐 1000주, 2000주 이 정도만 매매를 하지, 얘들은 자금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뭐 저는 마음 먹는다고 이거 한호가도 올리지 못합니다. 좀 작정하고서 비중 크게 들어가면 한호가 정도는 소화를 하겠지만 그냥 평소에 매매하는 이런 3,000, 4,500 이런 걸로 진입을 해봤자 흠집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얘들 들어올 때는 또 호가창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시켰다가 그 다음 날에 무자비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시세를 망쳐놓고 있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 하이브랑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한 달 동안 외국인 누적 순매수만 보더라도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히 외국인 단타인지 아니면
순매수가 점점 쌓이는 외국인 매집인지,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그냥 한 달간 거래 내역만 보더라도 얘들이 단타 칠 가능성이 높구나, 이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50원이 가장 중요한데 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타 나갈 거 나가고, 뭐 지금까지 음봉이 떠서 차트가 좀 보기 싫게 마무리를 했어도 여기서 다시 좀 상승해서 마감한다, 여기서 다시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준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4,250원 밑으로 잘 밀리지 않고 종가가 이 음봉의 몸통 거의 25,0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서 버텨줬기 때문에 몸통을 회복한다면 차트가 예쁘게 잡히면서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종가를 마감하는데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타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단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몸통을 회복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타 때문에 음봉이 나와서 이 음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으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도 캔들이 양호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나는데 250원을 도저히 지켜주지 못하고 이게 추락해 버린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던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뭐 지금은 계속해서 하이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일부터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냐, 그것만 보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예쁘고 거래대금이 제대로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제대로 터지면서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보유자의 영역인 카카오에 관심이 없다면 지금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처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23위. 이 상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와 분위기는 봤을 때 거의 1순위이기 때문에 당일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는지만 체크한다면 정말 쉽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밑에 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것도 88만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종가 기준으로 16만원 중반대, 최소 5천원, 6천원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좀 19만원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해야지 가야 할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LENC도 이쯤에서 매수를 하려 했는데 14만 1천원 정도, 이쯤에서 매수를 해야지 차트가 고점을 뚫어주는 분위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13만 6천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단기간에 바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지 않지만, 또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돌파가 아니라면 지금 눌림에서 싸다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저번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서 잘 끊어낼 수 있어야지 이런 눌림목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팜, 이거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음봉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음봉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음봉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음봉을 어떤 식으로 회복해 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상승이 달렸습니다. 만약에 음봉 나오고 나서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주지도 못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천천히라도 계속 빠진다면 지금 최근의 상승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입할 생각은 없지만, 이 음봉의 몸통을
정말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회복해 준다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이거 분류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3천억.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정말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하이브 현대로템 지나고 나서 LG전자 쪽으로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수식으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엄청난 시선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것도 일단 한 번 더 눌리는 걸 보고 고점이 점점 더 높아진다면 그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더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눌림목 매매도 가능한데 주가가 보시다시피 일정 수준에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눌림목 매매로 내려갔을 때 좀 싸게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류를 했던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최근에 거래량 반응이 나오고 나서 제가 분류를 한 지 꽤 됐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것도 상장 초기에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지금 멀쩡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자이언트 스텝이 추세가 회복돼서 살아 있습니다. 또 올라간다 싶으면 제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5만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고점까지 거리가 한 20% 정도. 월요일 저가를 보시면 46,500원까지 밀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차트가 좀 보기 싫게 무너지려면 종가 기준으로 46,5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최근의 상승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대로 제자리 돌아가서 그 다음 상승이 불확실해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6,500원 근처까지 다시 내려와서 종가를 형성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위치 자체가 5만원 근처에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한 채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관심 종목에 분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약 5천억 정도. 코스피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적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많은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